조금 전에 녹화가 자동으로 풀렸죠. 다시 그 다음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수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따로 별도로 계산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올해 시급이 8,590원이죠. 그 절반입니다. 50% 곱하기 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곱하면은 근무 수당이 나오는데요. 공단에서 30%를 줬으니까 나는 30%를 주고 말겠다라는 그런 센터들도 간혹 있으시죠. 저희 프로그램은 근로기준법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지만은 여기 공지사항을 보시면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일수당, 예를 들어서 1802원으로 했는데 휴일수당을 시급의 30%만 주시겠다고 하면은 휴일수당란을 37.73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에 휴일 적용이라고 있죠. 37.73 하고 휴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휴일 적용란에 50%가 되어 있던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7.73으로 고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각각 이런 식으로 그 조정이 가능하게는 되어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고용부 실사가 많이 나오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의로 하시는 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고치시고 나서 다시 급여 생성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휴일수당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 지금 휴일수당이 있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마이너스로 보존수당이 잡히는 경우가 있으세요. 조금 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죠. 이런 경우에는 현재 시급의 30%만 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자르다는, 법적으로 모자르는 금액에 표시가 되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6320 같은 금액을 넣고 엔터를 치시고요. 그리고 기타 공지에다가 다시 6320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320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급의 현재 시급의 30%로 휴일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 장부상으로만 맞추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걸리면은 조금 문제가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연차 수당을 더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분은 뭐 7만 원을 주겠다든가 그런 경우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기근속수당이 이쪽에 나와 있는데요.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에 한번 입력을 하시면 계속 다음 달까지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는 항목들이 직책수당, 교통비. 물론 교통비를 줬다고 해서 비과세 교통비는 아닙니다. 교통비일 뿐이에요. 비과세 수당에 대해서는 자동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맞게끔 자동 처리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인세관리를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급여 대장이세요. 그리고 급여 명세서 같은 경우 한 번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전체 선택 맨 위에 체크를 하시면 전체가 클릭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쇄를 하셔도 되고요. 급여 명세서 문자 보내기 누르시면은 이 급여 명세서가 유한 선생님들께 다 발송이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리스트가 나오게 돼 있고요. 인원이 많은 경우에 은행에다가 이체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미리 다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다 이게 보시는 게 은행 서식입니다. 이거를 제출하시면 그쪽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재무 회계를 하면서 매월 급여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산망에 이러한 부분들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엑셀로 올리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직접비 간접비를 나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직원관리에서 번호를 넣으시게 되고 그 후에 엑셀로 저장하셔서 이거를 그 사회복지 전산망에 붙이면은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맨 오른쪽에 보시면 메모란을 통해서 메모를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가족 같은 경우에 본인 부담금을 월급에서 빼고 계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여기 직원관리에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차감 대상 수급자라고 있죠. 클릭을 하시고 적용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급여를 생성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을 빼고 또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일정 관리에도 시급 조정이 있었죠. 지금 급여 화면에서도 시급 조정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근무한 거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근무 시간을 위해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분이 주간에 얼마였는지 휴일에 몇 시간 했는지 각각 계산된 거를 한눈에 보실 수도 있다는 거. 화면이 워낙 길다 보니까는 커튼 기능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는 목록을 축소하게 되면 또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인건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누르시고요. 1월 거에 대해서 청구 확정은 2월 중순에 나오죠. 2월 15일이 지나서 청구 확정을 누르시면은 공단 수령 금액이 공단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 금액 86.4% 맞추려면 4,700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4,100이다 보니까 지급 비율로는 75.43%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모자라는 그 퍼센트를 돈으로 계산하게 되니까 한 600 정도가 되는 겁니다. 실배 진원은 1월에 60명이었고요. 4대 보험 포함 유양사 총 급여는 3,700. 센터에서 부담하셔야 되는 4대 보험 총액 있죠. 그리고 이번 달에 적립을 하셔야 되는 퇴직적립금은 200 정도가 되겠고요. 지금은 제가 사회복지사 급여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퍼센트가 더 밑으로 더 내려갔을 텐데 이 사회복지사까지 급여를 넣게 되면은 이 퍼센트는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 직접인건비에서는 이 화면 퍼센트를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서부터 뭐 5월 달 것까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 이제 기간조회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 관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 퇴사를 하셨는데 다시 입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 퇴사일 자체를 딜리트 키로 누르시고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김미숙님 보겠습니다. 재직자의 김미숙님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다시 퇴사를 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2월 뭐 6일자에 퇴사를 했다. 그리고 엔터 치시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분은 또 다시 퇴사자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시 이제 김미숙님이 퇴사자로 잡혀 있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퇴사일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만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체크를 하시면은 돈의 여유가 월급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 차량 유지비 비과세 20만 원까지 최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급여에 보면은 그 소득세 주민세 기준은 금액하고 부양가족 수하고 연동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요양사님이 혼자 산다고 하면은 부양가족이 한 명이 되는데요. 이런 계산이 싫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개중에는 계세요. 그런 분들은 0으로 넣으시고 엔터 치시고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금액이 많더라도 소득세 주민세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핸드폰 번호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새로 또 공단에 신고가 돼서 그 입사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신규 직원 가져오기를 누르시면은 공단에서 자동으로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르바이트 사무원을 쓰는 경우에는 물론 계산을 하게 되면은 간접 인건비가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한 줄 신규 직원 추가를 누르시고 입력을 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입력이 필요 없게끔 공단에서 가져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이죠.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월급제이시죠. 그럼 여기서 월급제로 고치시고요. 그리고 여기 금액을 넣습니다. 월정액을 뭐 200만 원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노란색이 떴으니까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급여 부분에서 사회복지 전사망에
엑셀로 업로드 되는 부분에 직원 번호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입력을 하시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은 그 엑셀 자료에 이 직원 번호가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이죠. 수급자 관리를 보시면은요. 가끔씩 그 공단에서 그 경감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공단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에서도.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다른 경우다. 그런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게끔 하시는 게 이제 업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2022년 4월 11일인데 예를 들어서 어제 날짜로 바뀌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방문 요약 누르시고 어제 날짜를 어디로 해볼까요? 2월 29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료일은 원래가 2022년이었죠. 4월 11일 위하고 똑같죠? 그러면 29일 그러면 그 전은 28일이 돼야겠죠? 그럼 28일, 29일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인정 시작과 종료는 공단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들어오게 되면 되겠습니다. 2019년 4월 12일 2022년 4월 11일 예를 들어서 공단의 그 등급은 3등급이고 경감이 예를 들어서 일반으로 바뀌었다. 그러시면은 여기 15% 보이시죠? 클릭을 하고 엔터를 치시고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를 시킬 수가 있고요. 며칠 날부터 일정이 바뀐 거를 경감이 바뀐 거를 나는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임의로 강제로 입력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본인 부담금 메뉴에서요. 영수일 입력 자리에서 모르는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5번 이분에 대해서 금액이 요양이 9만 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9만 원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비용 명세서의 금액 또 김경식님을 보겠습니다. 이 본인 부담금 금액들이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강제로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메뉴마다 보면은 인쇄 관리들이 있어요. 직원 관리에서도 보면은 인쇄 관리 안에 재직증명서, 과세총액대장, 이제 실제 과세 신고돼야 될 금액들이죠. 그리고 임금대장. 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 올해 기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수급자 관리에서도 인쇄 관리를 눌러보시면 각각의 서류를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상담일지, 이름 넣으니까 들어가죠. 그리고 표준약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넣으시면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급여계약 만료일까지도 체킹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에 대해서 미리 입력을 하시면요. 지금 맨 위에 있는 분을 한번 클릭해 보니까 제가 미리 입력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자동으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목욕이라든가 간호 이런 부분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구사전 기록지도 마찬가지고요. 낙상 예방 기록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각각의 서류들. 자, 대충 이렇게 다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정은 일정에 대한 것들이 모두 다 나와 있어요. 근무일정표가 어디 있냐? 생각해보면은 근무일정표는 일정에 관련된 거니까는 인쇄관리 안에서 인쇄관리, 근무일정표 인쇄관리 들어가 보면 몇 번 여기저기 눌러보면 금방 나오겠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 보면 업무수행 일정하고 방문 일정, 이 라운딩 일정을 짜는 것들. 그리고 비용명세서 같은 경우에 급여는 아니죠. 본인 부담금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럼 본인 부담금 들어가 보시면 확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뭐 직원분들 근로계약서가 어디 있나? 그건 수급자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죠. 직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직원 관리 들어가셔서 인쇄 관리를 한번 눌러서 내가 원하는 서식이 어디 있는지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금방 확인이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문자들을 보내는 경우에 밑에 보시면 SMS 관리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몇 시 몇 분에 내가 급여 명세서를 누구한테 보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력이 다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뉴 저희가 이거를 프로그램을 만들 때 대충 그 서식들을 막 꾸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메뉴 제목에 맞게끔 그 안에 이제서 그 인쇄 관리를 확인해 보시면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본적인 저희 스마트 케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되겠어요. 저희 프로그램은 핸드폰에서도 근무 일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네이버 핸드폰에 다들 갖고 계시죠? 어플. 거기서 이 스마트 케어를 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들어가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은 스마트폰 사용하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 이 화면이 나오면은 네이버에다가 즐겨찾기 내지는 북마크를 추가하시면은 매번 이 스마트 케어를 검색을 안 하셔도 되겠죠. 스마트폰 사용하기를 누르시고요. 보시면은 아이디 그 기간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누르시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메뉴라는 창이 뜨면서 밑에 사용설명서가 나오는데요. 메뉴 글씨를 누르시게 되면은 근무 일정 관리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일정 관리에서 내가 원하는 수급자분을 찾으셔서 먼저 일정 내려받기를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시작 종료 시간을 고치신 다음에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공단 일정 올리기가 있어요. 그걸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공단 일정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좀 약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일정을 조정한 다음에는 다시 그분에 대해서 일정 내려받기를 하셔서 정말 공단에 올라가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은 일하시는데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시면은 여기 공지사항에도 매번 새로 되어 있는 업데이트 내용이라든가 기본적인 사용 설명에 대해서도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 사용 설명과 이 영상만으로도 조작이 다 가능하시고 업무하시는데 활용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프로그램 사용 설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